인공지능은 한 가지 일만 시키면 잘합니다. 만약 각자의 인공지능을 에이전트로 지정하고 하나의 인공지능이 감독하면서 여러 에이전트 인공지능에게 임무를 부여하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우리가 원하는 인공지능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동안 에드보코드 AI를 리뉴얼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왔습니다. 기존보다 더욱더 확장성 있고 깔끔한 레이아웃으로 리뉴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이야기한 에이전트라는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오늘 에이전트와 그것을 활용한 에드보코드 AI의 크롤링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은 굉장히 똑똑하지만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계속 지시를 내려야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며칠 전 손흥민 선수가 시즌 1, 2, 5골을 넣었다는 기사를 보았고 이것을 포스팅으로 쓰려고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GPT에게 써달라고 하면 소설을 만듭니다. 한번 써볼까요? 네, 이렇게 부탁을 해봤습니다.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8월 26일 그리고 3대0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검색해보니 경기는 24일이었고 4대0으로 승리를 했죠. 이런 것들이 다 맞지 않았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소설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직접 구글 등으로 검색을 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이 내용을 글을 쓰는 인공지능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시즌 1, 2골을 넣었다는 기사를 보았고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다면 이런 기사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블로그를 작성해 줄래 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글을 쓰기도 하고 이 대신 평소에 많이 쓰는 프롬프트를 넣으셔야겠죠. 이 프롬프트에 따라서 이 글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프롬프트까지 잘 전달을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효율적입니다. 글을 쓰는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 있죠. 지금 글을 쓰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이 결과를 얻기 위해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했고요. 여러 개의 글 중에서 선택을 해서 검색 결과를 보고 주제에 해당하는 글을 분석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서 글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글 복사 혹은 요약을 했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복사해서 이렇게 프롬프트에 넣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최소 4가지를 직접 손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알아서 검색을 하고 그 검색 결과를 가지고 어떤 글을 볼지 판단을 한 다음에 이 글을 보고 마음에 드는 글을 찾은 다음에 이런 글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글을 확인하고 이 글을 요약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인공지능에게 넘겨주면 어떨까요? 검색 기능과 크롤리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 한 개와 글을 쓸 수 있는 인공지능 한 개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둘이 협업을 할 수 있다면 쉽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한 일련의 행동들이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 이러한 글을 수십 번, 수백 번 써야 한다면 그에 대한 시간 코스트는 더 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블로그로 수익화를 하시는 분이라면 1년 동안 쓰는 글의 개수가 상당하실 텐데요. 이 시간을 아껴서 어떤 글을 쓸지 고민하는 것이 더 생산적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케팅을 해본 결과 어느 정도 퀄리티의 글이 필요하지 작가처럼 글을 잘 쓴다고 무조건 수익과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기능을 구현하려면 어렵지만 에드보코드 AI를 통해서 쉽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크롤링 에이전트를 선택합니다. 크롤링 에이전트에서 2개의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임 리서치 연구원이라는 에이전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능력을 보시면 서치 툴을 사용 가능하고 스크랩 툴을 사용 가능하며 정보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치 툴은 인공지능이 직접 구글에 검색할 수 있는 툴이고 스크랩 툴은 URL을 방문해서 내용을 가져올 수 있는 툴입니다. 예를 들어 서치 툴로 이러한 페이지를 검색했다면 스크랩 툴로 각각 페이지에 링크를 가져오고 또 이 링크 안에 글의 정보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콘텐츠 작성자는 쉽게 글을 써주는 에이전트인데 이 배경 스토리에 맞춰서 글을 작성합니다. 이걸 프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글을 쓰기 전 선임연구원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하니 검색해서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요청받은 정보가 별로라면 다시 다른 정보를 요청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프롬프트 스타일이 있다면 수정 버튼을 눌러서 배경 스토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써달라고 해도 되고 4개의 소자목을 달라던가 등 원하는 것들을 모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끝부분에 격언 같은 것을 넣어달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즉 원하는 대로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한 것을 프롬프트에 저장해서 나중에 불러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에게 글을 써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롬프트의 이름은 원하는 것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라는 것은 여러 개의 문서를 생성하는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셨겠지만 프로젝트 생성을 통해서 여러 개의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의 글만 작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서 생성이라는 이름으로 메뉴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글을 작성하는 방법은 쉽게 제목에 쓰고 싶은 글의 제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넣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꼭 최신 정보를 원한다면 2024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의 1페이지 중에서 거의 찾기 때문이죠. 과거 글들이 상위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 2024를 넣어주면 더 정확하게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 인 이유 이러한 글을 작성한다면 이러한 제목을 넣어준다면 이렇게 2개의 글이 작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선택 가능한 모델은 2가지입니다. 이 중에 저는 클로드3 소네트를 추천하는데요. 이 에이전트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둘이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똑똑하고 출연력이 높은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 GPT-4 미니나 하이쿠 같은 모델은 오류가 나서 사용하기 힘들더군요. 미리 사용하는 모델에 맞춰서 연결을 해 놓으셔야 하고 블로그로 연결해 놓았다면 시작 시간과 시간 텀을 정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 여부를 클릭해 어떤 플랫폼에 발행을 할 건지 정합니다. 워드프레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이나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개를 발행하는 경우 3을 하면 3시간마다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블로그와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스토리는 자동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 발행을 할 수 있게 이런 개인 주소를 제공하고 있고요. 에도코더 AI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 수동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미지 생성은 이 포스팅의 이미지를 AI를 통해서 생성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입력하시면 되고요. 저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롤리 에이전트 생성을 하시면 위에서 작성했던 2개의 글이 작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글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 볼까요? 내문서에 접속하신 다음에 보시면 내문서에 가시면 작성이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알지 못하는 글의 내용까지 잘 작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크롤링 에이전트는 이렇게 공적인 자료를 많이 참고합니다. 특히 한국 자료보다는 외국 자료를 위주로 예를 들어 서재닌의 2라는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글을 작성했더니 TVN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글을 쓰더라고요. 이 에이전트 기능에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게 실제로 블로그에 발행해도 좋을 만큼의 좋은 퀄리티의 글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출처의 내용을 보고 작성하는 경우 잘못된 정보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용이 어느 정도 높은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글을 쓰는데 큰 모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고 똑똑한 모델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계속적으로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해지면 더 많은 에이전트를 투입해서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제가 2가지 에이전트만 활용했지만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에이전트를 넣고 또 여러가지 메모리 및 요약 기능까지 넣는다면 분명 여러분들이 손을 대지 않아도 사람보다 더 잘 쓰게 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용도 저렴해져서 나중에는 적은 비용으로 고퀄리티의 글을 쓸 수 있겠죠. 오늘 어떠셨나요? 인공지능의 개발이 빠른 만큼 여러분들은 어떤 글을 써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만 잘 고민하시면 될 듯 합니다. 글 퀄리티 측면은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수정해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으며 저 또한 이제 기존의 프롬프트만으로 글을 쓰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에이전트를 적극 활용해 고퀄리티의 워드프레스를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